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막대한 인구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자 그 잠재력은 폭발했고 연간 10%라는 놀라운 성장률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미국이 기대하는 단계였습니다. 중산층의 성장,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독재 정부에 대한 불만, 민주정부의 성립이 될 뻔도 했었지만 중국 인민들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 작전은 먹히지 않았고 대신 미국은 싼 값에 공산품을 사서 쓰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옆자리에 와 있는 중국에 놀라서 이리저리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째서 중국 인민들은 경제성장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험했던 중산층의 민주화 갈망이 표출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청나라 멸망 이후 중국 인민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국민당이 아닌 독재의 상징인 공산당을 선택한 이유와 일치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정치적 사상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역사죠. 바로 중국 역사를 드러내는 대표적 키워드 끊임없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천하통일입니다. 시계를 잠깐 돌려보죠.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은 다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2차 국공내전. 만약 1949년 국공내전 당시 중국 국민당이 승리하고 지금의 대만에 자리 잡은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면 그래도 미국에 버금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장담하지만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2022년 기준 전세계 인구는 196개국 78억. 78억을 196개국으로 나누면 4천만 명이 대략 한 개국강당 평균입니다. 사실 이것도 비현실적인 게 국가의 규모를 따져보면 한 국가당 2억이 넘는 나라는 평균 국가는 아니죠. 그럼 2억이 넘는 7개 국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등을 빼면 전세계 인구는 37억 명입니다. 37억 명에서 189개국을 나누면 1,900만 명. 대략 2천만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세계 인구수 1위는 중국, 15억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2천만 명으로 나누면 중국 안에는 약 75개국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도 다양한 것이 현실인데 그런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75개국으로 뭉쳐있다? 만약 이 공동체에 자유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원이 무한대로 공급이 가능한 천국에서나 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만민평등. 사실 이런 것은 중국 인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요한 점은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계층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독재를 원할 뿐이지요. 사실 중국은 나라가 아닌 거였죠. 이미 2000년부터 그것이 바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체제를 선택한 중국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인민은 그런 독재가 특징인 공산당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4분 5열 되었을 것일 테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또는 그런 유사 세력이 통일을 시도하려고 했을 테죠. 천멸필공. 하늘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멸한다. 이 의미는 결국 공산당 자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닌 그 이후에 오는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바람일 텐데요. 공산당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세계를 보장하는 정치체제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마치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러시아 역시 결국에는 독재 국가로 귀결된 상황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중국의 인구는 물론 경제마저 위협한다는 또 다른 국가가 있죠. 바로 인도. 그런데 인도는 아직 경제적으로 별로인데도 민주주의 국가잖아. 그럼 이들은 왜 독재 정치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떠오르는 또 하나의 핫한 국가, 신과 공존하는 인도와 중국의 결정적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아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